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1948년 이래로 김씨 왕조가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 엄격한 체제 아래에서 시민들은 혹독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감한 언론인들과 잠입한 정보원들 덕분에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세상에 드러나며 김씨 왕조를 위해 여학생들을 쾌락의 하녀로 징집하는 것부터 지도자의 초상화를 청결히 관리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암울한 북한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존이 맹목적인 복종과 주민들의 끊임없는 공포에 달려있는 이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10가지 기묘하고 끔찍한 의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쁨조 그룹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소위 기쁨조입니다. 이것은 약 2,000명의 여성과 소녀들로 구성된 그룹들의 집합체로 북한의 지도자가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성들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일부 저명한 손님들에게 특정 유형의 오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기쁨조 그룹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그룹은 3개의 뚜렷한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과의 일부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녀들이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쁨죄 징집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잠복 생활을 했던 미국 언론인 수키김의 정보에 따르면 학교 자체가 10대 소녀들을 기쁨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이 소녀들의 가족들은 돈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보고서들은 북한 정권이 시민들의 가장 개인적인 삶의 측면까지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드물고 불안한 일면을 제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묘한 의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동의 자유라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며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과 공개적 표현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합니다. 김씨 왕조가 이끄는 북한 정권은 미디어, 인터넷, 교육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를 행사하며 최고 지도자 주변의 개인 숭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선전을 사용합니다. 정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반대나 비판도 극도로 가혹하게 다뤄지며 억압, 투옥, 심지어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집니다. 북한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경험은 똑같이 제한적입니다. 방문객들은 정부가 특별히 선택한 장소, 예를 들어 기념비, 박물관, 그리고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중히 준비된 관광지들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은 그들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감시하는 정부 가이드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허가된 일정에서 벗어나거나 허락 없이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지역을 촬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이동과 통신은 정부에 의해 감시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 장려되어 시민들 사이에 상호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공집회와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조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터넷은 정부 엘리트들에게만 제공되며 그마저도 심하게 검열되고 감시됩니다. 북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되며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경은 철저히 경비되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체포와 송환을 포함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며 그들은 종종 고문과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긴 수감 기간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미혼모의 슬픈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미혼모의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강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로 특징지어집니다. 전통적 가치와 정권의 엄격한 계층 구조에 깊이 영향을 받은 북한 사회는 결혼 밖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종종 소외되고 교육, 의료,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합니다.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의 삶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것은 미혼모들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모든 임산부들은 출산 중과 그 이후 몇 주 동안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 직면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병원들은 약물, 의료 장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같은 필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종종 위생 상태가 부적절하여 출산 중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산 후 어머니들은 사실상 지원 없이 남겨져 불리한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 없이 신생아를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로 인해 북한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원 부족, 열악한 건강 조건은 새로운 가정의 형성과 자녀 출산을 억제합니다. 낮은 출생률은 차례로 국가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을 악화시키며 급격히 고령화되는 인구와 감소하는 노동력을 초래합니다. 이 고립된 나라에서 삶의 가장 충격적이고 부당한 측면 중 하나인 송분 카스트 제도에 대해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송분은 북한 주민들을 여러 카스트로 나누는 사회 분류 시스템으로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필요와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은 전적으로 송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송분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충성 카스트, 기본 카스트, 적대 카스트입니다. 충성 카스트는 정권에 가장 충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엘리트 시민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최고의 직업, 주거, 혜택을 누립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해외 유학 기회를 가집니다. 기본 카스트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대다수 인구를 포함하며 평균적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으며 사회적 이동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적대 카스트는 불충하거나 의심스러운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고 최악의 직업과 주거를 가지며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태어난 계급 때문에 어디에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서 공부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1990년대 대기근 동안 식량 분배는 종종 송분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적대 카스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종종 송분의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냅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전체 가족, 적절한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 사회적 분류 때문에 적은 보수나 전혀 없이 힘든 노동에 강제되는 성인들, 이 모든 것이 송분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의무로 매우 역겨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 북한에서 농업은 경제적 고립, 자원 부족, 불리한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도로 북한 정부는 비정상적이고 논란이 많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인간 분뇨를 비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정책은 화학 비료의 부족과 토양 비옥도를 개선할 필요가 절박해진 김정은의 지도 아래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인간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관행, 즉 야뇨로 알려진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을 대규모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2014년 김정은은 모든 시민이 국가에 일정량의 인간 분뇨를 제공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삼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 제재와 현대 농업 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악화된 화학 비료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의 여섯 번째 기묘한 의무는 헤어컷 규제입니다. 당신의 헤어스타일조차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승인한 헤어스타일은 총 28개로 여성용 18개, 남성용 10개이며 이 목록에서 벗어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헤어컷은 단순하고 짧으며 정권의 이념인 겸손하고 규율적인 외모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스타일은 짧은 옆면과 약간 긴 윗부분의 클래식 컷에서부터 완전히 짧고 면도된 스타일까지 다양합니다. 변화는 최소화되며 표준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의무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승인된 헤어컷 목록은 약간 더 다양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허용된 스타일에는 중간에서 짧은 길이의 컷과 레이어 및 앞머리에 미묘한 변형이 포함됩니다. 긴 머리는 권장되지 않으며 과도한 염색이나 승인되지 않은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칙의 의도는 획일성을 촉진하고 전복적이거나 서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외부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7번째, 사실은 여러분을 완전히 흥미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정동 유령마을. 평화의 마을로도 알려진 이곳은 한국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정착지로 남북한 국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기정동은 현대적인 건물, 잘 포장된 거리, 신중히 계획된 인프라를 갖춘 번영하는 농업 마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 뒤에 숨겨진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정동은 실제로 유령 마을로 명백한 선전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국전쟁 중 1950년대에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북한 정부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정동 건설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마을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번영과 현대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북한 정권 해서의 삶이 매우 발전되고 부러워할 만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둘째, 기정동은 한국에서 탈북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한국보다 낫다고 설득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공들여 만든 외관에도 불구하고 기정동은 본질적으로 허울 뿐입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내부는 완전히 비어있고 내부 칸막이나 마감재도 없습니다. 건물의 창문에는 유리가 없고 밤에 보이는 불빛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동 타이머로 켜집니다. 기정동은 북한 정권의 허위와 선전의 수많은 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8번째 기이한 의무 불충에 대한 처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가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존경과 복종이 강요됩니다. 김씨 일가에 대한 어떤 범죄도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며 시민, 이민자, 관광객 모두에게 투옥이나 사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현영철이 김정은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을 때 졸았다는 이유로 명령 불복종 혐의로 고사포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풍자적 농담을 금지하고 그러한 비판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대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현재 약 9만 명이 이러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의 9번째 의무는 슬프지 않다면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는 것. 북한 정권의 수많은 기이함과 강요 중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것 중 하나는 특정 공개 행사에서 우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관행은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끊임없는 복종과 경외심 속에 가둬두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 통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감정의 공개적인 표현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러한 의무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입니다. 1994년 북한의 건국자인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애도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의 표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한 행사 동안 시민들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슬픔의 표현은 단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참여하지 않거나 충분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충이나 애국심 부족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정치범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은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으며 김정은 정권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정치범에 대한 처우입니다.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비인간적인 환경과 잔혹한 처벌을 받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소 중에서도 개천 수용소는 억압과 잔혹 행위의 상징으로 눈에 띕니다. 북한 정권의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관행 중 하나는 3대 처벌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자녀, 손자, 심지어 증손자까지도 단순히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14호 관리소라고도 알려진 개천 수용소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입니다. 평안남도에 위치한 개천은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수감되는 거대한 복합시설입니다. 개천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잔혹 행위와 끊임없는 감시 체제에서 생활하는 개천 수감자들은 광산, 농장, 공장에서 고된 강제 노동의 일상에 시달립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위험하며 영양실조와 신체적 피로가 만연합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품질이 낮으며 주로 옥수수와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북한의 정치범들은 휴식 없이 고되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광업, 농업, 건설,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 환경은 매우 위험하며 노동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적절한 휴식이나 의료 서비스 없이 최대 16시간까지 될 수 있으며 이는 잦은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